나는 그날 가족의 식탁 위에 독을 탔다. 아니, 실제 독약이 아니라 그들의 자만심과 위선을 녹여버릴 진실의 독을.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나의 그림자 속에서 후회하며 살 거야. 그 한마디가 20년의 배신을 폭발시키는 신호탄이었다. 칼날이 피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손에 쥔 건 가족 사진 속에서 지워진 내 얼굴이 새겨진 오래된 칼이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추석의 밤 공기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나는 가족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니,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건 착오다. 나는 쫓겨난 적이 없었지만 그곳은 이미 내게 낯선 감옥이었다. 어머니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는 그곳. 매년 추석이면 모여들던 가족들, 아버지의 제사상, 언니의 쇼핑백 가득한 선물들, 동생의 시끄러운 웃음소리.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다르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나를 지워버린 것이다. 나는 문을 열자마자 느꼈다.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 거실엔 송편과 전이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지만 그 위엔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내 자리. 오빠, 늦었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 바른 미소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엔 가시가 돋아 있었다. 오빠. 나는 여자다. 5년 전 내가 트랜스젠더임을 고백한 후부터 그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너무 다르다는 그 말 뒤에 숨겨진 편의주의. 미안, 교통이. 나는 대답하며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지은아, 올해는 그냥 내 방에서 먹어. 제사상은 가족끼리 올리자. 가족. 그 단어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그분의 유언장 속에 숨겨진 비밀을 내가 알게 된 후부터 그들은 나를 외부인으로 취급했다. 아버지의 재산 분배에서 나는 가장 적은 몫을 받았고 그 이유는 정신적 불안정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의사를 매수한 거다. 그날 나는 웃었다. 좋아요. 그럼 나중에 봐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며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게 내 마음처럼 요동쳤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전니의 자랑, 동생의 농담, 어머니의 한숨 섞인 대화. 그들은 나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요즘도 그랬어. 라는 속삭임조차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다. 연락처 목록에 저장된 이름들, 아버지의 옛 비서, 언니의 사업 파트너, 동생의 학교 친구들. 각자 나름의 약점. 5년 전 내가 고백한 후 가족이 나를 버린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뜨거운 피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의 산물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어머니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지은아, 미안해. 어제는. 분위기가. 그녀의 변명은 익숙했다. 분위기요? 엄마, 그건 핑계예요. 나 때문에 제사가 어색할까봐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너도 알잖아. 내가 그렇게 변한 후로 이웃들이 뭐라고 해. 아버지의 명예가. 명예? 그 단어는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의 명예는 이미 더러웠다. 그가 숨기던 불륜, 회사 자금 유용. 내가 우연히 발견한 그 파일들. 엄마, 명예는 진실로 지켜지는 거예요. 거짓으로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왔다. 문 밖으로 나서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가족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내 소나귀에 있다. 강남 거리를 걸으며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 언니의 회사에 보낼 익명 팁, 그녀의 뇌물수수 증거. 언니는 패션 브랜드 CEO, 화려한 삶 뒤에 숨긴 더러운 거래. 언니, 내가 나를 무시한 대가야.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는 복수가 아니다. 정의다. 그들은 나를 다르다고 버렸지만 나는 그들의 같은 쥐선과 탐욕을 드러낼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니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왜 그래? 가족이잖아. 그의 눈은 순진해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어머니의 꼭두각시. 가족. 그럼 왜 나 혼자 밥 먹었어? 동생은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그러시던데? 너 요즘 이상해 보여서 이상하다. 그 단어는 내 안에 불을 지폈다. 이상한 건 나야말로 너희들이야. 추석에 가족을 버리는 게 정상이라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을 다시 읽었다. 내 몫은 10% 나머지는 어머니와 언니, 동생에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조항, 딸 지은의 정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유보 회복. 그들은 나를 병자로 만들었다. 며칠 후 언니의 전화가 왔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의 이상한 메일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메일? 모르겠어.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너 설마? 그녀의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언니, 추석 때 나 무시한 거 기억해? 이제 내 차례야.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 지었다. 첫 번째 균열.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 어머니의 은행 계좌, 동생의 장학금 사기 모두 내 손에 있다.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공정하게 하나씩. 언니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주말이었다. 뉴스에서 패션업계 뇌물 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이 떴다. 언니의 얼굴이 블러 처리된 채 화면에 나왔다. 나는 TV를 보며 차를 마셨다. 좋은 아침. 엄마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신문을 들고 있었다. 이게 내 짓이야.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엄마, 증거 있어요. 난 그냥 산책 중이었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순간 동생이 뛰어 들어왔다. 누나. 언니 회사 망할 거래. 너 때문이야. 그의 눈엔 공포가 서렸다. 나는 웃었다. 동생아, 추석 때 나한테 한 말 기억해. 너 같은 애랑 같이 있으면 쪽팔려. 그게 내 진심이었지. 동생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대학생, 명문대 장학생. 하지만 그 장학금은 어머니의 후원금으로 사들인 거다. 너도 조심해. 내 비밀, 내가 안다고. 나는 방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문을 닫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5년 전 그날의 메아리였다. 고백 후 그들은 나를 정신과로 보냈다. 치료받아야 해. 내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가족이야. 정상. 그 단어는 나를 지식였다. 그날 오후 나는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추석의 잎사귀를 날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 어린 시절 사진을 봤다. 아버지 품에 안긴 나, 언니와 손잡은 동생. 그때 우리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후 모든 게 변했다. 유산 분쟁에서 어머니는 나를 배제했다. 내가 그렇게 변하면 아버지의 피가 더러워져. 그녀의 말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그 후 홀로 서울을 떠돌았다. 직장, 친구, 연인 모두 잃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웠다. 생존은 복수와 같다. 집으로 돌아오니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화장은 지워져 눈은 붉었다. 지은아, 제발. 그 메일 내가 보낸 거 맞지? 회사 망하면 우리 다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었다.
언니, 추석에 내 자리 없앤 거 기억해. 너무 다르다며. 그때 내가 말했지. 가족 모임에 그런 애 데려오지 마.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나도. 엄마 말 들었어. 하지만 제발 용서해, 용서. 그 단어는 내게 독이었다. 용서는 거래야. 내가 나한테 한 대가 갚아.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니, 그녀가 고백하는 동안 나는 듣기만 했다. 언니의 뇌물은 아버지의 옛거래에서 비롯된 거였다. 아빠가 회사 돈으로 내 엄마 불륜 은폐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았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 언니는 울었다. 도와줘. 내가 증거 숨겨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숨기지 않을게. 대신 내가 진실을 말해. 나한테 한 배신 모두 그녀는 고백했다. 추석 때 그들은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웃들이 알면 스캔들이야. 내가 트랜스라서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다음 날 나는 두 번째 움직임을 했다. 동생의 학교에 익명 이메일, 그의 장학금 사기 증거 덤어니의 돈으로 시험 답안 유출. 동생아, 내가 쪽팔려라고 한 대가야.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가족의 사슬이 풀리는 순간. 저택으로 돌아오니 혼란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전화기로 소리치고 동생은 방에 틀어박혔다. 언니는 나를 노려봤다. 너 괴물이야? 아니, 언니. 난 그냥 공정한 사람이야. 복수의 맛은 쓰디썼다. 하지만 그 쓴맛 속에 자유가 피어났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어머니의 명예, 언니의 커리어, 동생의 미래. 하나씩 무너지는 그 광경을 나는 지켜볼 것이다. 어머니의 은행 계좌가 동결된 건 일주일 후였다. 세무서에 조사 아버지의 유산 세금 탈루 증거. 그 파일은 내가 제보한 거다. 뉴스에서 강남 재벌 가문 세금 스캔들이 터졌다. 어머니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나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이제 내 삶은 달라졌다. 가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위한 옷 브랜드. 아이러니컬하게도 언니의 패션 세계에서 영감을 얻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지은아, 이게 내 복수야?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망치다니 이 그녀의 눈엔 증오가 가득했다. 복수. 엄마, 그건 정의예요. 추석에 나를 버린 대가.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정상이었다면 이런 일 없었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내가 이상해서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다. 이상. 엄마, 이상한 건 아버지의 불륜, 엄마의 매수, 언니의 뇌물, 동생의 사기예요. 난 그냥 나일 뿐이에요. 그날 어머니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며 과거를 고백했다. 아버지가 내 엄마를 사랑했지만 가족 명예 때문에 포기했어. 그래서 너를 미워하게 됐어. 그녀의 말은 충격이었다. 아버지의 유언장 속 비밀, 내가 그의 실수였다. 엄마, 그럼 왜 나를 낳으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의 상처를 더 깊게 팠다. 동생의 학교에서 소란이 일었다. 장학금 취소, 퇴학 위기. 그는 내 방으로 찾아왔다. 누나, 왜? 나한테 왜 그래? 난 그냥 따랐을 뿐이야.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따랐다고. 추석에 나 무시한 건 내 선택이었어.
너 같은 애라고 한 것도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의 사기 증거. 이제 내가 감당할 차례야. 동생은 절박했다. 도와줘. 직장 구할게. 제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야. 내가 가족에게 진실 말해. 나를 버린 이유. 그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언니, 동생, 어머니 모두 모였다. 나는 중앙에 앉아 그들의 고백을 들었다. 언니는 미안해, 스캔들 때문에, 동생은 엄마가 시켰어, 어머니는 명예가 우, 그들의 변명은 공허했다. 이제 끝났어, 나는 말했다. 각자 비용을 치러. 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문을 나서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슴속엔 빈 공간이 있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실은 영원하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새로운 삶을 그렸다. 친구들, 연인, 나의 정체성. 그들은 나를 다르다고 버렸지만 나는 그 차이를 무기로 삼았다. 이제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멀리서 지켜볼 시간이다. 복수의 두 번째 물결은 언니의 결혼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약혼자가 스캔들을 알게 됐다. 너 회사, 뇌물. 끝났어. 그의 메시지 스크린샷을 내가 보냈다. 언니는 내게 전화해 울부짖었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사랑하는 사람 잃었어. 언니, 나도 잃었어. 가족을 위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의 절망은 내게 쾌감이 아니라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나는 스튜디오에서 일에 몰두했다. 내 브랜드는 성공적이었다. 트랜스 모델들이 입는 옷, 서울 패션위크에 초대받았다. 아이러니했다. 언니의 세계를 내가 삼킨 기분.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추석 식탁, 빈자리, 그들의 웃음. 너무 다르다. 그 말이 메아리 쳤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진단. 동생이 나를 불렀다. 엄마가. 너 탓이라고 해. 나는 병실로 갔다. 어머니는 창백했다. 지은아, 용서해. 다 잘못했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엄마, 늦었어요. 비용은 이미 치렀어요. 나는 돌아섰다. 하지만 문 밖에서 울었다. 이는 복수인가, 자해인가? 동생의 인생도 산산조각. 퇴학 후 알바로 하루하루 버티는 그는 변했다. 누나, 나 후회해. 내가 가족이었어. 그의 고백은 진심 같았다. 동생아, 이제 각자 살아. 나처럼 나는 그에게 돈을 슬쩍 넣어줬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지만 자비의 여지도 있었다. 가족의 마지막 모임. 어머니의 생일. 그들은 나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나는 갔다. 식탁은 텅 비었다. 지은아, 앉아.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과거, 상처, 진실. 우리가 틀렸어. 번니가 말했다. 알아.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이제 작별이야.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최종 타격 아버지의 모든 비밀 공개. 최종 계획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아니, 재장례. 어머니가 제안했다.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속셈. 명예 회복. 나는 동의했다. 장례식장, 서울의 화려한 장소. 사람들이 모였다. 이웃, 친척, 언론. 나는 연설 순서에 섰다.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이크를 쥐었다. 그의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오홀안이 얼어붙었다. 불륜, 자금 세탁, 나의 탄생 비밀. 모든 게 쏟아졌다. 어머니의 비명, 언니의 충격, 동생의 눈물. 지은아, 왜?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게 공정함이에요.
추석에 나를 버린 대가 나는 마무리했다. 이제 각자 비용을 감당하세요. 장례식장은 혼란의 도가니. 언론 플래시가 터졌다. 가족의 명예는 산산조각. 나는 장례식장을 나서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다. 복수는 승리지만 영혼을 갉아먹는다. 서울의 거리, 비가 내렸다. 나는 우산 없이 걸었다. 물줄기가 내 눈물을 씻었다. 그 후 가족은 흩어졌다. 언니는 해외로, 동생은 지방으로,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강해졌다. 내 브랜드는 세계적. 연인이 생겼다. 진짜 가족 선택된 이들. 1년 후 추석이 다시 왔다. 나는 홀로 송편을 만들었다. TV에 가족 소식이 떴다. 어머니의 인터뷰 딸을 용서한다우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쇼 언니의 파산, 동생의 재기 시도. 그들은 각자 비용을 치렀다. 나처럼. 나는 강변에 앉아 편지를 썼다. 엄마, 언니, 동생.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편지를 태우며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치유의 시간.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다름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내 힘 가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는 빛 속으로 걸어갔다. 영원히.